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어플로우가 주말 금요일 장에서 한가를 일시적으로 벗어나기도 했지만 다시 재차 한가에 갔던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분봉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막판에 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일말의 희망은 좀 준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인슐렛의 유럽에서 항소권 여부가 결국 또다시 이제 발생했죠. 자, 이 사안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유중 취소 공시가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효력 발생일이 지나질 않았기 때문에 유상증자에서 정정상이 또 발생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재료가 금요일 장중에 이제 나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상황들을 보고 지금 현재 심정은 엄청 안 좋으시겠지만 그래도 대안을 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 그 새롭게 제가 이어플로우에서는 참 어려운 경우를 당하셨지만 아직 뭐 끝난 건 아니고 새롭게 대박주를 하나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새로운 종목으로 대박주를 하나 영상 후반에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걸로라도 손실이 크게 만회되는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관심 가지셔가지고 좋은 기회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플로우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유럽권에서 인슐렛이 다시 항소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항소를 했죠. 네, 근데 사실 뭐 지금 배상 금액이라든가 이런 건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난번에 6,400억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 일단 청구가 됐어요. 35억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인슐렛이 지금 항소를 한 상태지 이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만 이 금액을 지금 이어플로우가 물어줘야 되는 게 절대 아니죠. 항소를 제기했을 뿐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미국 본안 소송에서 6,400억 손해배상 금액을 때려 맞은 것보다 이 35억이라고 하는 것은 세 발의 피죠. 네, 세 발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악재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깜도 안 되는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유상증자 취소가 발생을 했어요. 효력 발생일이 역시 안 지났기 때문에 이런 그 정정 공시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결국 철회권의 공시가 나왔어요. 이게 철회가 되면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입장입니다. 이어플로우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원래 이제 대표 주관사라든가 이런 데서는 유상증자를 진행할 경우에 나머지 금액, 실권이 다 발생할 거고 나머지 금액을 얘네들이 통째로 다 인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작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뭐 450억 정도는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구도였는데 이것이 일단 유야무야 됐으니까 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어,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나와 있죠. 인수 계약이 일단 별도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인수회사와 상호 협의해서 철회하기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그 신주 인수권을 지난번에 매매를 하셔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변상을 해줄 수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공식적으로는 자, 근데 그게 있어요. 과거에 이 티웨이 항공 유상증자 추진을 중단을 하면서 여기 보시면은 신주 인수권 증서 매수를 보상하겠다 이렇게 공시를 했거든요. 네, 그죠?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면은 보상을 이어플로우 쪽에서 해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 제가 볼 때는 이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특별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어플로우 지금 소송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보상해 준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는 여하튼 추후 나오는 상황들을 체크를 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증자를 지금 현재 철회를 했잖아요. 증자를 철회하게 되면은 이건 이제 벌점을 맞습니다. 벌점. 벌점을 맞는데
1 내지 5점 맞는 기업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그 벌점을 많이 맞았던 기업은 가중 벌점이 부과돼서 9점까지도 받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이어플로우 자체가 지금까지 이제 금년에 벌점은 없었기 때문에 높이 받는다 하더라도 한 해에 15점 이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 벌점으로 인한 불이익은 생각을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본안소송에서 승소를 하는 거지, 그래야 살아나는 거지, 이 벌점을 부과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증자철의 벌점 사례를 쭉 찾아보니까 그런 정도 벌점 맞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일단 먼저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패턴 자체가 하한가까지 가면서 3일째 급락을 하니까 이제 반전 시도가 나오기는 나왔지만은 다시 하한가 들어갔다가 이제 막판에 또 물량이 좀 들어왔어요. 기본적으로 보면 결국 이제 장 마감하고 보니까 1480만 주 거래가 되고 하한가 잔량은 한 20만 주 정도 쌓인 채로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 이거는 1점 몇 퍼센트 정도, 그 정도의 하한가 잔량이죠. 그러니까 이 하한가 잔량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다음 주 월요일에 상당히 이제 하한가로 막바로 가지는 않고 크게 흔들흔들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공방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나간 건이지만은 보면은 이제 신안 같은 데서는 주로 샀다 팔았다 하는 매매를 했죠. 많이 샀다가 털고 반쯤 털고 그리고 일단 마무리를 한 그런 모습으로 신한투자증권은 역시 단기적인 매매만 했다. 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최근에 매수가 좀 많긴 많은데 신한투자증권은 언제든지 이제 급변을 할 수 있는 그네들이기 때문에 일단 크게 우리가 생각할 건 없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최근의 모습을 보면 신한 같은 데도 결국 이제 물려 있죠. 사가지고 많이 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물려 있습니다. 한 14만 주 정도는 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음 주 월요일에 그 공방전이 있을 때 상당한 또 매매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창구 동향은 이제 그렇게 보고요. 지금은 여하튼 악재가 총 출동이 다 된 거죠. 유럽 항소권까지 유증 취소부터 해가지고 본안소송 배심원 판결 불리하게 끝난 거 하고 다 악재가 사실 총 출동이 됐어요. 사실 이제 앞으로 내년 3월에 이제 본안소송이 1심 판결에서 만일 패소로 결정짓게 되는 최종 악재까지 나오면 악재는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악재가 마무리되는 건 좋지만 호재가 당장 나와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고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 자금 상황을 좀 보면은요. 요걸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3분기 기준으로 자본 총계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회사의 재산이 한 320억만 지금 현재 남아있죠. 점점점 줄어들어서, 그죠? 점점 줄어들어서 요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고, 지금 그 현금이 과연 얼마나 갖고 있느냐, 네, 이걸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분기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판관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판관비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한 해에 대개 한 3, 400억 정도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죠? 한 해에 3, 400억 정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일단 3분기 것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 단순하게 이제 계산해 보면은 한 70억 정도 되나요? 80억, 그죠? 한 80억, 요런 정도. 그러니까 4분기에 판매 관리비가 들어갈 게 한 80억, 100억,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4분기에 돈이 들어갈 게 이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그 갖고 있는 돈, 그게 얼마나 되나,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유동금융자산이 31억이고, 현금성 자산이 100억이에요. 그러니까 130억 정도 있어요. 130억 정도만 있는데,
4분기에 들어갈 자금이 한 80억 내지 100억.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 50억 내지 30억 정도의 현금만 갖고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다른 매출도 좀 있겠지만.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소송의 최종 결과를 가기도 전에 현금 고갈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주배정 유상증자 취소했으니까 제3자한테서 이제 대금을 받는다든가, BWCB를 발행한다든가, 이런 수단도 있긴 한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이 자금들이 과연 모집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일단 어떻게 보면은 제3자 할 만한 또 주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대금이 납입을 연기를 하더라도 그러면서 이제 어떤 명맥을 이어나가는 그런 상황으로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납입은 안 되지만 납입이 뭐 예를 들면 1월 며칠 해놓고서 그 다음에 이날 납입을 못하면서 연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3월 며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연기를 해나가면서 그러면서 어떤 그 돌파구를 찾으려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을 수는 있는 겁니다. 그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하튼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소송도 소송이지만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현금이 고갈 상태가 되는 것을 좀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어플로로서는 사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건에 대한 재료를 또 낼 수도 있고 그런 또 설에 의해서 주가가 등락을 거듭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이겁니다. 그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고, 그리고 이제 대량 거래가 하루에 1,500만 주가량이 되면서 손은 바뀌었어요. 손이 바뀌었다는 것은 털 사람들 많이 털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새롭게 밑에서 잡은 사람들은 손실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 또 차익도 낼 수 있고, 새롭게 이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하락한다 하더라도 이제 새롭게 매수한 사람들은 견딜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손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적인 기회가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총론은 어렵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반전의 계기가 마련이 될 수도 있는 게 그게 다음 주 초반이죠. 다음 주 초반. 그러니까 요때 우리가 매매를 잘해야 됩니다. 지금 이 정도 상황이라면 뭐 이어플로 담보로 잡고 뭐 주식을 돈을 빌려서 주식을 샀다든가 하는 분들의 반대 매매 물량은 다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한번 거래가 터졌다는 것은 그게 반대 매매 매물이 완전히 해소가 됐다는 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안 좋지만 꿈틀거림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다음 주 초반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보면서 우리가 다음 주 초반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지금 딱 어떻게 얼마 가격에서 얼마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중에 대응을 잘 하는 것이 결국 최선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어플로우라고 문자를 이 번호로 꼭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사인 드리고 정보 드리면서 그래서 대처를 해야죠. 지금은 이런 임기응변적인 매매가 필요한 타임 같아요. 그러면서 소통도 좀 하시고 궁금한 거 소통하시고 추천주도 딴 거 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위기를 좀 넘어갔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자를 꼭 주셔서 같이 한번 대처를 잘 해보시자고요. 힘이 닿는 데까지 제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 대박주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오늘 새롭게 제가 갖고 온 건데 요거 한번 매매 잘 하셔가지고 시장하고 상관없이 비시장 관련주입니다. 비시장 관련주여야지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독특하고 차별적인 초강점을 갖고 있어요. 요 대박주를 한번 잘 하셔서 대박 한번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장과 상관없이 진짜 독특한 매력을 지닌 비시장 관련주를 해야 합니다. 네, 요 대박주를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실적이나 재무도 확실하면서 독특한 장점이 있어서 국내 상황에 상관이 없이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 네, 이 종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건과 관련된 독특한 종목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 대박주를 지금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주가 자체는요.
부담이 안 가요. 1,0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좀 가벼운 맛이 있겠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그냥 1,000원에서 5,000원짜리 정도면 야 그거 뭐 재무도 형편없고 실적도 형편없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섹터가 우량 중형주에 속해 있고요. 시총이 벌써 3천억 내지 6천억 간다. 그러면 이걸 저가 주면서 부실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자본 총계,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재산도 보시면은요,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가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실 잡주하고는 차원이 좀 틀리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는 더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네, 최소한의 가격이라고 보고요.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주가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네, 주봉 차트. 자, 이게 뭐 한 1년여 이상을 등락을 거듭하면서 눌릴 대로 눌리다가 이제 딱 최근에 좀 올라오다가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커브를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커브를 그린다는 건의 생각은요. 그냥 제가 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확실한 근거를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등락 이후에 폭발 초기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저퍼예요. 네, 저 PBR입니다. 근데 이번에 실적도 엄청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네, 요런 강점이 있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시장 관련주가 아니에요. 네, 비시장 관련주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네. 쌍끌이 기관 매수, 외인 매수가 들어오는 초기 국면이에요. 그래서 요걸 확인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소 더블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월봉 차트는 되게 이런 모습입니다. 월봉 같은 경우도 눌려서 결국 여기서 시세를 내면은 최소한 여기까지 가고 이걸 돌파할 가능성도 높죠. 그 독특한 강점 때문에. 네. 자, 그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건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대 강점은 비시장 관련주고 시총이 작고 하니까 가벼워요. 가볍습니다, 여러분. 상장 주식 수가 뭐 엄청 많은 종목이 아니에요. 그 재무나 실적이 탄탄합니다, 여러분.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요게 이제 제가 조금 흐릿하게 했습니다만은 3분기까지가 작년 대비해가지고 30% 증가했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4분기 실적이 폭증이 여러분 예상이 되는 거예요.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요, 여러분? 일단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한 50% 정도 최소 생각입니다. 이 정도는 급증이 될 거고 4분기에 자산을 평가해 보면은요. 결산이익이 대폭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이제 연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나오겠죠. 네. 그거예요. 핵심은 여러분. 네, 요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매년 한 500억 내지 1000억 영업이익이 안정되게 나오면서 이번에 실적이 폭증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기본적인 건은요. 그 핵심되는 재료는 바로 요겁니다. 글로벌 자산 관련 특별한 호재가 최대 핵심이에요. 특히 미국 시장 관련해서 초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네, 요걸 여러분들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자, 이게 금감원 공시 가보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미국 관련 자산이에요. 근데 이거는 되게 12월에 이제 평가이익을 내잖아요. 그래서 12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플러스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커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커져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미국 관련해 가지고 자산의 평가가 엄청 클 텐데 뭐 한 30만 주 정도 뭐 이런 정도 아마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이게 엄청날 것이다. 이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뭐 퍼 PBR 보면은 저 PBR이에요. 당연히 이제 주가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가치적인 평가도 돼 있고 연기금 외인 같은 경우도 쌍끌이 매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여기 보시다시피 확실하게 기관 외인 쌍끌이 하고 있죠. 네, 쌍끌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네, 빨간 게 외인, 초록색 기관입니다. 네. 이미 크게 올라서 매집을 했다면은 그거는 사실 타이밍이 안 좋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유동성 같은 경우는 엄청 커요. 유동성도 되게 한 3천억에서 한 7천억 요 사이를
그 유동성, 현금 유동성도 갖고 있습니다. 자, 요런 건 여러분 꼭 해보셔야 돼요. 자, 이 대박주는 여러분들이 대박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번호는 앞에서 말씀드린 번호랑 똑같습니다. 전화번호는 뭐라고 말씀을 주시면 되냐면, 문자를 주시면 되면 대박주 이렇게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중간 AS부터 매도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꼭 모실 겁니다. 아시겠죠? 대박주라고 꼭 문자 주셔서 큰 수익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